2024년 7월 이탈리아에서 온 한 남자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35세의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엔 최신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 그리고 도시의 여름 생태계라는 제목의 기획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한국 출장, 그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서울 한남동의 작은 스튜디오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여름밤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윙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르코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자연의 리듬이구나. 그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그의 얼굴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팔에 붉은 자국 7개, 카메라 대신 그의 손에 쥐어진 건 벌레 퇴치 스프레이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탈리아 감독의 예상치 못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름, 서울의 밤은 달콤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이탈리아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환경과 생태계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속에서 여름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카메라에 담는 것이었죠. 저는 로마, 베를린, 암스테르담 같은 유럽 도시들에서 이미 비슷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서울이라고 뭐가 다르겠어? 그저 좀 더 빠르고 더 현대적인 도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남동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유럽에선 늘 그렇게 자거든요. 여름밤 공기를 마시며 자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윙윙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아, 이 도시에도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그 소리가 마치 제 다큐멘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보였어요. 얼굴에 3개, 목에 2개, 팔에 2개, 총 7개의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죠. 처음엔 아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모기였다는 거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본 모기 물린 자국과는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붓고, 더 가려웠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님께서 웃으며 연고를 하나 건네주셨는데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 외국인이 당했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찍을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바뀔 수도 있겠다고요. 도시 생태계가 아니라 생존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메라를 옆에 두고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정찰대였다. 두 번째 밤, 저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유럽에서 모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손전등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본능도 발휘했죠. 이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카메라도 켰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밤, 모기 사냥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윙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벽을 비췄습니다. 곧 녀석이 보였어요. 작고 날렵한 검은 점, 제 피를 노리는 작은 전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럽 모기들은 느렸거든요. 천천히 날고 쉽게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서울의 모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손을 뻗기도 전에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고 다시 나타나고 또 사라졌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한 번은 녀석이 제 카메라 렌즈 위에 앉았습니다. 마치 조롱하듯이요. 저는 렌즈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 지능이 있구나. 진짜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곤충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을 켜면 숨고 끄면 나타났어요. 제가 누우면 귓가로 다가오고 일어나면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이마에 새로운 자국 2개가 생겼죠. 다음 날 아침, 노트북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곤충이 아니다. 훈련받은 생명체다.
나는 그들의 영역에 침입한 이방인이다. 그날부터 저는 이 작은 생명체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요. 첫날 밤에 7마리는 정찰되었던 겁니다. 진짜 부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모기계의 네이비실. 세 번째 날, 저는 한국인 친구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이번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해 연락한 현지 코디네이터였는데요. 저는 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준호, 나 지금 모기한테 미쳐가고 있어. 이탈리아 모기보다 2배는 빠르고 3배는 대담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자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아시아 호랑이 모기야. 한국 모기들은 네이비실급이라니까.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진지했어요. 마르코, 진심이야. 한국 모기들은 더위에도 소독약에도 절대 굴하지 않아. 겨울만 되면 숨었다가 봄에 다시 나타나지. 살아남는 능력이 엄청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모기, 특히 흰줄숨 모기라 불리는 종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침습종이었습니다. 유럽, 미국, 남미까지. 이 작은 전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적응하고 번식하며 살아남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종을 가장 성공적인 침입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빠른 번식력, 강한 생존력, 그리고 사람을 정확히 노리는 공격성까지. 저는 모니터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모기까지 세계화를 성공했구나. 비꼬려고 한 말이었는데 말하고 나니 괜히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도시 생태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과 적응, 그리고 한국이라는 환경이 만들어낸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기를 통해 한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습게 들리겠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문화 충격, 그리고 생존 수업. 다음 날 준호가 저를 다이소에 데려갔습니다. 마르코, 내가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해라며 웃더군요. 다이소 매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코너 전체가 모기 퇴치 제품으로 가득했어요. 전기 모기채, 모기 패치, 액체형 모기약, 훈증 매트, 초음파 기계, 심지어 침대 위에 치는 모기장까지. 마치 전쟁 물자 보급소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투 준비가 철저하지? 준호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여름을 버티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모기는 매년 오잖아. 준비 안 하면 내가 당하는 거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모기와의 전쟁은 일상이라는 거요. 이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추천대로 전기 모기채 2개, 액체형 모기약, 그리고 침대용 모기장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설치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방은 거의 방어 기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모기약이 꽂히고 침대 위엔 하얀 모기장이 드리워졌죠. 전기 모기채는 침대 옆에 대기시켰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치 제가 군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윙윙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전기 모기채를 들었습니다. 팟팟팟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모기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제 첫 승리였죠. 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한 마리를 잡으면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끝없는 전쟁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다큐 감독이 아니라 생존자다. 카메라는 무기가 되었고 이 방은 전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한국에서의 여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모기 vs 시골 모기.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열기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좀 더 평화로운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산과 계곡이 있는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도 모기가 있었는데 서울 모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 밤 민박집 창문을 열어두고 잤는데 모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전기 모기채를 들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잡혔어요. 느렸고 둔했고 공격성도 약했습니다. 마치 유럽 모기를 보는 것 같았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다음 날 아침 민박집 주인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모기는 왜 이렇게 얌전해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모기들은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사람도 많고 살기도 빡빡하니까 모기들도 강해져야 살아남지. 여긴 사람도 적고 여유가 있으니까 모기들도 느긋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도 모기도 강해야 돼요. 그게 서울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환경이 생명체를 만든다는 생태학의 기본 원리를 모기를 통해 체감한 거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모기도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작은 시골 모기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을 녹음했죠. 이곳의 모기는 평화롭다. 하지만 서울의 모기는 전사다. 그 차이는 환경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환경이 한국인을 만들었다. 그날 밤 저는 모기장 없이도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그 치열함이, 그 강인함이요. 그들의 생명력, 그리고 한국인의 DNA. 서울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찍은 영상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기를 쫓는 제 모습, 전기 모기채를 휘두르는 장면, 그리고 강원도의 느긋한 모기와 서울의 전투적인 모기를 비교하는 장면들. 편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기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거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고속 카메라로 찍은 모기의 비행 장면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날개가 초당 600번 이상 진동하고 0.1초 만에 방향을 바꾸고 사람의 체온과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정확히 공격하는 모습.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세대에 걸쳐 다듬어진 생존 전략이었죠. 저는 내레이션을 썼습니다. 이 나라의 모기들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환경을 견디고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생명력의 상징이다. 더위도, 추위도, 화학 살충제도 이들을 막지 못했다. 이들은 적응했고, 진화했고, 승리했다. 그리고 이 모기들이 사는 땅에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K Mosquito Born to Survive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환경영화제에 출품했죠. 몇 달 후 제 작품이 상영되었습니다. 상영관은 웃음바다였습니다. 모기와 싸우는 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관객들은 박장대소했어요. 하지만 영화가 끝날 무렵 극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모기에게서 배웠습니다. 생존력, 적응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것이 바로 K-스피릿입니다. 상영이 끝나고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기를 찍으러 갔다가 한국을 발견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여름, 그리고 한 인간의 깨달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2달간의 촬영을 마치고 저는 다시 한남동의 그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윙윙 소리가 들렸고 익숙한 그 소리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모기장도 치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아. 너희도 이 땅의 여름 일부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모기 몇 마리가 들어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으로 쫓아내긴 했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에 작은 붉은 자국 하나가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패배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훈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을 견뎌낸 생존자의 증표였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빠른 걸음걸이.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강한지를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강한 자연엔 강한 인간이 산다. 한국의 여름은 뜨겁고 습하고 모기가 들끓는다. 하지만 그 여름을 견딘 사람들은 세계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강함이 한국을 만들었고, 그 강함이 K컬처를 만들었고, 그 강함이 한국인을 만들었다. 저는 모기를 찍으러 왔다가 한국인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팔에 붉은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자국도 곧 사라지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여름, 서울의 밤, 그리고 저를 강하게 만든 작은 전사들. 저는 다시 한국에 올 겁니다. 다음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도 생존자니까요. K모기에게 인정받은 여름의 생존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